안녕하세요. 금부처TV 시청자 여러분, 금잔디 부동산 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거주하면서 생기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축된 아파트나 빌라, 원룸들을 입주할 때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에러 표시가 뜰 때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일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보일러실에 가서 밸브가 다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이 되셨다면 건물의 1층에 계량기와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밸브도 열렸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배수구, 욕실, 싱크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트랩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면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가 초반에 올라올 때는 락스를 일정 부어 놓고 두시는 것도 악취 제거에 큰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까요? 지금부터 정 대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을 보실 때는 편의성도 확인하셔야 되고, 교통도 확인하셔야 되고, 가격도 확인하셔야 되고, 위치도 확인하셔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 일단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안 내부를 보실 때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보시게 되면 대문부터 보시게 되는데요. 대문에는 하자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주의해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인터폰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폰이 고장났을 경우 보통 수리비가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나서 인터폰이 고장났을 경우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을 보실 때 빠뜨리지 않고 인터폰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서게 되면 신발장, 현관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현관에 센서 등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하셔서 작동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집 안에 들어서면 거실과 방들이 있을 텐데요. 거실 쪽에 확인하실 부분은 창틀, 유리창의 두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거실은 보통 아파트나 빌라나 확장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샤시라든지 유리가 약할 경우 겨울에 추울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거실 샤시의 주변으로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방인데요. 주방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물의 수량이라든지 싱크대 문짝의 확인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자분끼리 사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남자분들도 그런 걸 잘 못 만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싱크대 문짝이 덜렁거린다든지 조임이 없다든지, 하지만 틈새가 조금 있다는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주방의 공간을 보실 때 냉장고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양문형 냉장고가 요새 많죠. 양문형 냉장고는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놓을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다 김치 냉장고를 놓을지도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뒷베란다입니다. 주방 옆에 붙어있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를 보시면 누수 자국이라든지 페인트 벗겨짐 현상, 그 다음에 보일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보일러의 연식도 확인을 하시고요. 창문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실리콘은 잘 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방 보실 때는 방문이나 창틀 샤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의해서 보실 곳은 방의 코너 자리들, 방 코너에 누수 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장롱이 있다면 장롱 뒤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곰팡이가 있을 거를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또 장롱을 놓을 경우에는 뭐 특별히 걱정하시거나 뭐 흠을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에 장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적인 가구 눌림 흔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판이 찢어졌거나 마루인데 파인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 입주 전에 임대인한테 직접 알려놓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좀 면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욕실 부분인데요. 욕실 부분은 물의 배수, 뭐 이렇게 물을 흘려봤을 때 물이 잘 내려가는지, 바닥을 통해서, 타일을 통해서 잘 빠지는지를 확인하시고, 세면기라든지 변기에 물을 내려보시는 게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해도 가끔 변기에 물의 수압이 약할 경우도 있고요. 세면대 물 빠짐이 좀 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새 집은 타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빠짐을 잘 확인하셔야 되니까 샤워기를 통해서 물을 한번 흘려 보시고 물이 잘 빠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팩트는 인터폰 보시고, 두 번째, 거실 창의 창문 두께와 샤시, 각 코너들, 그다음에 벽지 도배의 파손 여부, 싱크대의 용수량, 싱크대 문짝, 베란다 보일러의 연식, 베란다 창문의 실리콘 처리, 그다음 욕실의 배수, 방들의 도배라든지 장판, 마루의 스크래치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기 부분도 불이 다 들어와 있는지, 보통 집을 보여줄 때 중개사무소에서 불을 다 켜놓습니다. 이거는 집이 어두워서 켜놓을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은 전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등이 나갔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등을 고쳐달라고 하기에는 전등 교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죠. 미리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집을 둘러보셨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주변 학군, 편의시설, 구조, 위치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한번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관리업체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수압이 높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가 터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압을 다 못 뽑아내는 거죠, 수압을. 수도꼭지에서 수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내리고 있는데 수도 수전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거는 이 물을 다 뽑지 못하는 거죠. 수전에서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수압을 조금 낮추면 물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